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HBM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어제 우리 증시에 노출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제 오늘 위쪽으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의 추이대로라고 하면은 8만 전자뿐만이 아니라 9만 전자 이상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증권사의 예측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우리 반도체 종목들의 앞으로의 전망과 오늘 삼성전자 이슈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 종목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엽의 티스탁입니다. 자, 어제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지금 튀어오르는 그런 계기가 좀 만들어졌었죠. 요즘에 시장에 많은 일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GTC, 즉 AI 컨퍼런스, AI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으면서 엔비디아 쪽에 이제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던가 아니면 이제 미국의 뭐 엔비디아라던가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랑 연결고리를 지을 만한 그런 뉴스가 좀 터져주면서 우리 증시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미증시보다 선행하면서 먼저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실적이라던가 펀더멘털이라던가 아니면 기업 흐름이라던가 이런 이제 가치 평가로 뭐 적정 주가를 계산을 했었을 때 그거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AI 열풍과 광풍, 그리고 이런 이제 심리적인 요인들이 반도체 종목들을 어디까지 이끌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한 그런 그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이 테마와 흐름들이 이어지려고 한다면은 끊기지 않는 새로운 이슈와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엔비디아와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또 새로운 이슈가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에 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터졌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반도체 종목들의 앞으로 추가 흐름들에 대한 기대감을 상방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좀 자극제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 최근에 반도체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모멘텀이 나오고 키워드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작년에는 온디바이스 AI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온센서 AI라던가 시간이 지나면서 CXL, HBM, 유리기판, 이런 새로운 반도체 재료라던가 키워드들이 신기술로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12월 달에는 CES 2024 뭐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AI 반도체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또 키워놨고, 그런 와중에 또 엔비디아만 잘 올라가다가 ARM이라는 기업이 또 단기간 안에 막 100% 이상 올라가다 보니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 급등하고 상한가도 가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반도체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다음 모멘텀이 있겠어? 그러는 와중에 또 오픈 AI가 또 새로운 기술들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ES 행사가 잊혀질 때쯤에는 최근에 MWC 행사가 있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또 이제 그 반도체 AI 반도체 신기술들이 발표가 되고 흥행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신고가 행진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새로운 이슈와 자극제들이 반도체 종목들을 계속 이끄는 그런 요소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계속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물론 뭐 하루하루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긴 하지만 충분히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또 자극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내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요즘에 SK 하이닉스가 워낙 또 HBM 시장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방식인 MUF를 도입을 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이런 것들도 이 시장에 또 새로운 모멘텀이 재료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의 또 샘 올트먼 CEO가 우리나라 방한을 해가지고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랑 AI 칩 개발에 또 협업을 희망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좋은 모멘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 그 AI 개발자 컨퍼런스가 좀 있었고, 거기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랑 또 손을 잡을 수 있을 만한 협력 기대 이슈가 됐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외국인들과 기관, 뭐 금융투자 증권사라던가 연기금의 매수콜도 받아주면서 지금은 뭐 굉장히 빠른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삼성전자의 분위기, SK 하이닉스를 그만큼 따라가진 못했지만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던가 SK 하이닉스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상방을 향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HBM이라는 키워드가 저는 이제 뭐 1등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HBM이 어떤 거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분위기들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죠.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뭐 2, 3년 전부터 이제 적극 투자를 하면서 점유율을 좀 올려가겠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HBM은 이 메모리 반도체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처리를 해야 될 데이터의 범위가 조금씩 이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단일 기판을 메모리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사이즈는 작게 하고 속도는 빠르게 하고 전력은 조금 들어가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성능들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얇게 만든다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빼곡하게 박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최대한 좀 미니멀하게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술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시장에서 데이터 범위가 너무 광폭으로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거를 줄이고 단일 기판으로는 만들기에는 한계가 이제 부딪혔다, 이렇게 그 해석이 되면서 HBM은 이런 그 메모리들을, 이 D램 메모리들을 아파트처럼 적층식으로 쌓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이렇게 지금 적층식 기판 혹은 3D D램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이게 요즘 시장에서 굉장한 키워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5세대로 나와서 HBM 3.2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지금은 5세대 HBM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8층짜리, 그 다음에 뭐 12층짜리 이렇게 이제 적층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지금 이 새로운 기술 조금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뭐 여기 이 층수를 높게 하면서 보다 좀 원활하게 만드는 경쟁을 굉장히 좀 치고받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그 본 인터넷 그런 이제 좀 글들을 좀 보다가 HBM을 이렇게 좀 쉽게 표현을 한 게, 어떤 이제 배달원이 이제 데이터라는 것을 이게 좀 막 배달을 합니다. 대략 뭐 이제 12개의 집에다가 이제 배달을 하는데, 아파트에 이렇게 24층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에서 이 안에 있는 12개의 집을 데이터를 배달을 하는 게 빠르겠냐,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퍼져 있는 12개의 집을 배달을 하는 게 빠르겠냐. 그래서 이제 HBM의 효율성은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좋은 표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HBM 기술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2023년도에는 8.4, 그다음에 2024년도 아직은 뭐 3월 이제 뭐 중순이 좀 지났죠. 아직까지는 좀 적은 비중인데, 올해 말이 되면 이제 20%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HBM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AI의 시장도 굉장히 좀 빠르게 그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일반 DDR D램을 5개 파는 것보다 HBM을 하나를 파는 게 마진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폭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금 D램 시장 안에 있는 키워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2월 달부터 뭐 혹은 뭐 그 1월 달, 뭐 11월 달부터 HBM이라는 키워드의 이슈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글로벌 그 시장에서 AI 칩에는 거의 뭐 좀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엔비디아와 HBM 관계 안에서 하이닉스는 거의 뭐 좀 독점적인 관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기술력도 굉장히 좀 빠르고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이제 대놓고 이렇게 뒤지는 게 상당히 좀 삥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 HBM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다음에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것저것들 막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만들었던 그 5세대 HBM의 8층짜리보다 더 우수한 뭐 12층짜리를 또 발표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SK 하이닉스 HBM 기술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모멘텀들이 나오면은 그게 먹거리가 되기도 하니까 좋은 내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랑 SK 하이닉스, 그 삼성전자가 HBM의 신기술을 가지고 막 발표도 하고 막 이게 막 다투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뉴스로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HBM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모멘텀, 그다음에 이제 주가의 상승률로 이어질 수 있는 또 좋은 작용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서 이제 뭐 말씀드렸었던 HBM 관련된 뭐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죠. 삼성이 HBM을 만드는데 뭐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랑 또 연결되어 있는 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또 급등을 좀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2024년도 3월 말에 하이닉스는 뭐 이제 5세대 8단을 양산을 하고, 12단짜리는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은 아직은 점유율은 작지만 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따라오고 같이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지금 뭐 HBM 시장에서의 흐름이에요. 근데 어제 삼성전자의 좋은 모멘텀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원래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의 HBM 부분에서는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삼성은 또 이제 그 엔비디아가 오픈했었던 GTC 행사에 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 12단짜리 5세대 HBM을 그냥 실물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예전에는 이제 출시를 해서 이제 오픈을 하기도 했고, 이제는 이제 실물을 또 보여주고 거기에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기자들이 그 엔비디아의 대장한테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지금은 SK 하이닉스 HBM을 쓰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젠슨 황이 삼성과 SK, 즉 한국에서 만드는 HBM 기술은 마치 기적과 같아. 그러니까 막 이제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더 이제 막 코치코치 캐물었지. 그러면은 삼성 거는 혹시 안 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의 GPU에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 들어갈 수 있는지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이게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된 거죠. 물론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요즘에 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고,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우상향이 빠르게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못 따라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게 이제 HBM과 엔비디아의 관계, 이런 것들에 이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그간 주가 상승률이 더 빠르고 격하게 나왔었는데, 이번 그 이벤트를 통해서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랑 손을 잡게 되면은 그 이제 AI 칩 안에서는 엔비디아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꽉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삼성전자도 거기에 손을 잡고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그동안에 이제 SK 하이닉스만큼 못 올라갔던 부분들 그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해석이 됐고, 어제와 오늘 뭐 굉장히 강한 급등을 보여주는 이런 모멘텀이 보여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HBM이라는 키워드가 뭐 여전히 뭐 강한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삼성전자가 실제로 이제는 우리도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해,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HBM이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뭐 반도체 종목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죠. 근데 뭐 문제는 이 HBM이라는 키워드가 아직까지 시장에서도 좀 잘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제우스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먼저 부각이 된 종목들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이 키워드가 계속돼서 반도체 종목들이 더 잘 갈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뭐 야수의 심장 느낌으로 올라타고 한 번 더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신규 종목을 좀 추천하려는 입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감히 소개를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좀 바닥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직 좀 노출이 부각이 덜 되고, 그러니까 이제 먼저 간 애들보다는 이슈가 조금 좀 약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HBM이라는 테마가 부각이 되면은 계속해서 급등 랠리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맞춰서 좀 덜 올라간 종목들, HBM 키워드를 가졌지만 시장에서 부각이 덜 된 바닥 종목,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기대되는 랠리를 따라갈 수 있는 반도체 종목, 이런 거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과거 영상들을 통해서 저스템이라던가 YC캠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있었는데 저스템도 상한가를 갔고 YC캠도 HBM의 새로운 종목이라고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이후에 대략 45%에서 50%의 상승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후속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는 IMT입니다. 저는 IMT라는 종목이 뭐 과거부터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평가를 했고 덜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 부각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원하는 퍼포먼스가 다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시장의 분위기를 타고 힘을 좀 모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언제든 올라가지 않은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MT, HBM용 건식 세정 장비 퀄 테스트 통과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IMT 주가가 쑥쑥 HBM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그러니까 IMT가 이제 반응이 나오고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었을 때 얘는 HBM 관련된 종목이고 이거에 대한 키워드로 엮였어. 그러니까 시장에선 이미 인식이 되고 있고 점점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IMT는 기존 반도체 습식 세정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레이저 건식 세정 방식을 개발했다. HBM 분야에 적용 가능한 3세대 CO2 세정 기술 마이크로젯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 가능성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직 시장에서는 부각이 좀 덜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 종목을 좀 매매를 이제 좀 그 같이 안내를 좀 하면서 하루 만에 이제 뭐 23% 이런 급등도 잘 나와서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조정 나오고 이 위쪽 24,000원대까지는 매물이 있고 여기에 이제 메인 매물이 있고 요거를 계속해서 좀 소화하는 첫 번째 언덕, 두 번째 언덕이 만들어지고 이번엔 또 세 번째 언덕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아왔었을 때 여기만 잘 소화를 해낸다라고 하면은 과거처럼 뭐 하루에 23%짜리 아니면 상한가에 가까운 이런 양봉을 조만간 좀 터트려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은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유니셈은 그냥 전반 전형적인 그냥 중소형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분위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사실 뭐 HBM이라는 키워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웬만한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연결고리를 다 가지고 있고 웬만하면 뭐 HBM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든 이제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고 누가 먼저 노출이 됐고 누가 더 이제 좀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뉴스가 이어졌느냐 요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니셈도 요즘에 막 주가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반응이 나올 때 보니까 얘도 이제 HBM의 테마를 같이 엮여가지고 연결고리는 어떻게든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HBM의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시장에서 좀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HBM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은 주가의 상승률이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들 충분히 바닥의 가격 조정과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은 거쳤는데 확실한 임팩트가 나오는 그런 이제 상승 랠리들이 나오진 않았죠. 그리고 바닥에서 최근에 대량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방향에 또 시동을 걸어줄 수 있는 좋은 액션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재료가 더해지고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급등에 대한 좀 뭐 어떻게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차트의 단서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실제 매매를 또 권장하기도 하고 하는데 유니셈이라는 종목의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좀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아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연속적인 저항 구간들을 돌파하고 힘을 쏟아가면서 이제 뚜껑을 열고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열린 차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바닥에서 있는 메인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윗공간으로는 충분히 많은 길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업황의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도 좋고 그런 와중에 HBM이라는 키워드가 엮여가지고 거래량을 터트린다라고 하면은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는 급등도 같이 좀 기대할 수 있는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HBM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새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의 의견들을 좀 안내를 드렸으니까 오늘 제 내용이 좀 납득이 되시고 맞는 말 같아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시드렸던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이제 뭐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한번 또 직접 또 연구를 해보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우리 김정엽의 티스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 다음에 많은 응원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또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